3년 전 나는 위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나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었다.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멈춰야 하는 걸까? 암 수술 날짜가 잡혀 회사에 휴직 신청을 낼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수술 당일에 전신 마취가스를 흡입하여 스르륵 잠이 들어버리는 그때서야 실감이 났다. 가스를 들이마셨을 뿐인데 눈이 저절로 감겨버리는 그 순간에서야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정신없이 암 수술, 항암 치료, 응급실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었다. 그렇게 3년, 나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숨을 쉬고 눈을 떠 있는 게 유일한 목표이자 일과였다. 그런 시간이 어느새 3년이 지났다. 위와 비장 전체를 드러내서 수액으로만 영양 보충을 하던 내가 이제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시켜 먹을 수 있었다. 암이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그 빈 공간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채워졌다. 이력서를 쓸 때 학력란이 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3년이면 하나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인생에는 숨겨진 학력이 있다. 암학교. 나는 이제 암학교 졸업생이다. 3년 동안 위암이라는 과에 입학해서 죽음과 삶 사이에 두고 많은 것을 배웠다. 몸이 부서질 듯 아픈 고통, 시간이 멈출 듯한 나날들, 희망과 절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나는 이제 암학교를 졸업한다. 암 진단을 받고 초반 2년은 매일이 전쟁 같았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땐 새벽 5시에 병원으로 출발해 혈액 검사를 하고 수치가 좋으면 항암 치료를 하루 종일 받았다. 인퓨저 항암제를 몸에 달고 집에 와서 최소 3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였다. 그저 쓰러져 있었다. 나는 위 전절제 후 장폐색이 있어 역류성 식도염도 심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 선잠을 자곤 했다. 하루 종일 토를 했다. 항암제가 메스꺼워 자다가도 토를 하고 먹은 것이 없어 앳된 침만 가득 나왔다. 덤핑 증후군과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아득해졌다. 체력은 바닥을 치고 먹지 못하여 살이 29kg까지 빠졌었다. 숨쉬는 것도 버거웠다. 고맙게도 그러한 힘든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자주 찾아왔다. 그들의 응원이 정말 고마웠다. 나를 걱정하는 눈빛, 위로의 말들도 사랑에 가득 담긴 선물이나 꽃들도 너무 고마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 뼈밖에 남지 않았던 앙상한 나의 몸, 머리카락이 빠져서 비어져 있는 나의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쓰던 모자들, 먹지 못하여 창백한 피부. 그런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나를 힘들게 했다. 나를 보며 안쓰러워하는 눈빛,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아끼는 말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외출은 병원 일정 외에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2, 3년 차에는 오히려 더 고립되었다. 악액질과 항암을 더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항암을 중단했다. 항암을 그만하자 몸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마음의 병이 점점 생겼다.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SNS로 보는 친구들의 행복한 나날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 카톡이며 SNS며 모두 삭제했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 집중했던 처음 1, 2년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다. 항암할 때는 몰랐던 나의 몸을 이제는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항암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났지만 항암의 영광의 상처들은 날 괴롭게 했다. 그런데 마냥 집에서 숨어있기만은 할 수 없었다. 암 진단 이전에 나는 가족의 생계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었다. 2년이 넘는 치료 과정 속에서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나의 정신적 마음이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나를 괴롭혔다. 하염없이 우울에 빠져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와 단절된 삶, 끝없는 우울,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모두 나를 힘들게 했고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최대한 일을 시작해보려 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되어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쯤 내가 휴직을 내놓았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휴직 연장은 더 이상 어렵다고.
사실 3년 동안 내 이름을 지우지 않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나를 기다려준 것에 감사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 많은 암 환자들은 공감할 테다. 내가 하던 일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닐까? 직장에 돌아간다면 스트레스로 암이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나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당장 복직을 하는 것이 가장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었고 그래야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는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많은 생각도 들었다. 정말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아플 자신이 있나? 그곳에서 스트레스가 나를 다시 아프게 하지 않을까? 주변의 암 경험자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었다.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 경험자 친구들은, 특히 나와 또래인 2030 친구들은 결국 새로운 일을 하던지 원래 하던 일을 하던지 일을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회사에 돌아가 복직하는 것이었다. 얼마 전 3년 만에 회사로 향했었다.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면담을 해야 했다. 주치의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했다. 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와 향후 치료 계획들이 어떤지 등을 회사에 증명해내야 했다. 건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아팠던 곳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곳.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인 입사 동기도 만났다. 너무나 반가웠지만 바빠서 아주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동기를 보며 내가 회사에 돌아가면 저렇게 바쁘게 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참으로 복잡했다. 3년 전 회사를 마지막으로 왔을 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며 회사 문을 열었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같은 문을 열었다니 마음이 참 신기했다. 면담을 마치고 혹시라도 아는 분을 마주칠까봐 황급히 회사를 나왔다. 2호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퇴근 시간에 2호선은 정말 지옥철이었다. 서로를 밀치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조용하지만 시끄럽게 느껴지는 그 지하철 안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서로를 밀고 있었다. 아니, 서로에게 기대에 있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보통 앞사람의 백팩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았다. 몇십 분이 지나고 나서야 지하철을 내렸다. 지하철을 내리자마자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눈앞에 보이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항암 치료를 하며 면역력이 낮아져서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잘 이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니 몸이 너무 힘들었다. 나 이래서 정말 다시 회사 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매몰돼서 지하철을 몇 대고 지나 보내고 나서야 일어설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예전에 암 경험자분이 선물해준 책을 꺼내 펼쳤다. 다시 일이라는 책이었다. 25명의 암 경험자들이 암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을 시작했는지 담은 삼성 서울병원 암병원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에서 발견한 책이다. 그 책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들이 적혀 있었다. 창업을 하신 분, 취업을 하신 분, 복직을 하신 분, 암 치료를 하며 쉬지 않고 일을 하신 분. 그 중에 35살 유방암 경험자 분께서는 병이 우리의 삶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가라는 신호를 준다고 생각해요 라고 쓰셨다. 맞다. 우리는 잠시 쉬었다. 학교도 졸업하면 방학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입학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암학교에서 3년 전에 입학하여 3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는 졸업했다. 이제 암 경험자로서 직장에 복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잠시 쉬었을 뿐이다. 그 쉼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앞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자 한다. 암 경험자로서 사회에 복귀하는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니미씨였습니다.